안녕하세요, 주인장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제목 내용은 모든 분들이 보실 만한 영상은 아닌데 제가 댓글로 좀 여러 차례 질문을 받아서 한 번은 이 영상 만들어야 되겠다 생각해서 오늘 한번 주제로 선택을 해봤습니다. 자, 40대 연애를 저희 채널에서 그렇게 자주 다루었던 주제는 아니죠. 자, 이 영상으로 저를 처음 보시는 분들은 에이, 무슨 40대를 경험도 안 해본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해. 자, 편견부터 가지실 수 있는데, 자, 저는 13년차 연애 강사이자 제외 멘토로 일을 하고요. 그 중에서 사실 40대의 비율이 그렇게 낮지 않습니다. 30대 후반부터 40대 내담자분들께서 상담을 받으실 때 간혹 이런 질문을 하세요. 저보다 나이가 많은 내담자분들 잘 없으시죠? 자,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사실 저희 연애언어연구소의 20대 초반 내담자들 비율이 더 높지 않아요. 반대로 30대 후반부터 40대 후반까지는 대략 20%에서 25%이 고객 비율을 가지고 있어요. 대략적으로 이유를 생각해보면 제 영상의 난이도가 비교적 높아요. 어느 정도의 이해력도 필요하고 글을 읽는 독해력도 필요하고 유튜브 영상이라 하기에는 내용이 좀 많이 전문적이죠. 그래서 좀 30대 이상의 내담자분들 비율이 좀 높은 것 같아요. 자, 본론으로 돌아와서 40대 여성 내담자분들의 대표적인 고민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자, 이혼을 한번 경험하시고 돌싱 연애를 하고 계신 40대 여자 내담자분들이나 비혼 상태에서 40대 연애를 하시는 내담자분들께서는 보통 40대 중반 후반, 50대 초반 이렇게 되는 연상의 남자와 연애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연애 초반에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40대 이상의 남자도 연애 초기에는 일반적인 연애를 시작하는 것과 동일하게 연애를 해요. 데이트도 하고 기념일에 선물도 사주고 때때로 여행도 열정적으로 즐기게 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서로의 인생에 다양한 문제거리들이 또 생기기 시작해요. 최근 3년간은 코로나를 겪으면서 자영업자 남성분들이 경제적으로 조금 신경 쓸 일들이 많이 생겼었죠. 처음에 만났을 땐 자기 자신한테 자신감이 넘치는 남자들이 일시적인 문제일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면서 버티셨어요. 외부적인 신경 쓰이는 일은 많지만 여전히 그래도 여자분들이 불만을 가질 정도로 연애에 집중을 못하지는 않았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한 달 한 달 나아질 거라고 생각했던 상황은 몇 년간 장기적으로 암흑기에 들어갑니다. 업종 특성상 심야 시간에 장사를 하지 못하면 매출이 반도 안 나오는 업종들의 40대 남자들이 멘탈이 깨지기를 시작했어요. 어느새 자신감이 넘쳤던 모습은 사라지고 성격이 꼬이기 시작하면서 연애에 대해서도 점점 신경을 쓰는 그 비중이 떨어져 갔습니다. 이 모습을 지켜보는 여자가 상대방을 이해하고 보듬어주고 심지어 경제적 여유가 있는 분들의 경우는 긍정적인 지원을 해주기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애는 점점 더 안 좋은 상황으로 치닫게 됩니다. 여기서 남자는 자기 자신의 자존감이 바닥을 치고 열등감에 사로잡히기도 합니다. 자기는 이렇게 힘든데 상대적으로 여자는 타격을 받지 않고 안정적이거나 자신에 비해서 경제적으로 뛰어나다면 여자에게 질투심을 느끼기도 합니다. 나는 지금 이런 상황인데 너는 지금 부모님 차를 바꿔드릴 여유도 있니? 우리가 애도 아니고 지금 나이가 연애하면서 사실 우리는 동반자 아니야? 내가 이렇게 힘든데 넌 나를 도와줄 생각은 한 번도 해보지 못했니? 실제 상담을 하면서 제가 지켜본 상황이에요. 여자는 이해도 해봤다가 투정도 부려봤다가 온갖 노력을 다 해보지만 점점 상황은 악화되어 갑니다. 자, 어떤가요? 혹시 여러분이 겪고 있는 문제와 조금 비슷한 문제들이 겹쳐 있지 않나요? 저는 지난 코로나 시기를 예시로 들었지만 사실 이런 상황은 코로나 이전에도 좀 빈번하게 발생한 40대 남자분들의 연애에 고질적 문제였어요. 심지어 경제적 문제가 없는 경우라도 남자가 나이가 들면서 남성 호르몬이 줄어들고 여성 호르몬이 늘어나면서 감정적이게 변하고 연애를 좀 자기 편한 대로만 하려 하는 케이스는 제 상담 인생에서 빠진 적이 없는 케이스입니다. 자, 제가 대표적으로 40대 남성분들의 연애 문제점들을 한 4가지 정도로 정리해 봤어요. 자, 첫 번째, 남자들이 더 이상 연애에 최소한의 가치도 투자하지 않으려 하고 자신이 원하는 대로만 행동을 한다. 두 번째, 한번 이별을 경험한 남자들의 비율이 높기 때문에 여자친구에게 여자친구 그 이상의 의미를 부여하지 않는다. 즉, 미래 가치성이 떨어진다. 세 번째, 여자들이 절망감을 느끼더라도 자신의 필요함을 더 우선순위로 생각한다. 네 번째, 이별을 하더라도 어쩔 수 없다는 태도로 여자 입장에서는 나 혼자 붙잡고 있는 연예인가? 자, 이런 감정을 느끼게 만든다. 아마 대략적으로 이 문제점들이 40대 남자와의 연애에서 발생하는 문제일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입장에서 남자의 태도는 극이기주의적 태도라고 느낄 겁니다. 자, 그럼
왜 20, 30대는 괜찮았던 남자들이 이 정도 연령대가 되면 좀 이기적으로 우리가 보기에는 좀 이렇게 변해갈까? 자, 나이가 들수록 사람이 이기적이게 변한다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거예요. 물론 연애에 한정해서요. 특히나 이 40대가 되어서도 결혼을 하지 못한 노총각들이나 이혼을 경험한 사람들을 두고 이런 얘기들이 빈번하게 들리긴 해요. 물론 결코 일반화해서는 안 되는 것이지만 심리학적으로 전혀 이해를 할 수 없는 말도 아니기도 해요. 어떤 분들은 그 사람들이 살아오면서 이때까지 받은 상처들이 있으니까 그 상처의 영향 때문에 그러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하시지만, 정확하게 말하면 이런 과거로부터 받은 이런 상처의 영향보다는 잠재적 가치, 이 잠재적인 미래 가치에 대한 영향력이 더 커요. 젊은 시절부터 결혼 정년기까지는 잠재적 공동체라는 개념으로 여성을 바라보게 됩니다. 아직까지 상대적으로 완성이 되지 않은 내 삶의 형태를 누군가를 만나 결혼을 하고 가정이라는 공동체를 만듦으로써 너 나 구분이 없는 하나가 될 수 있다라는 그 가능성의 시선으로 여성들을 그 당시에는 바라봐요. 그러나 이 정도 연령대의 남성분들의 경우에서는 이 여자를 봤을 때 결혼을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예전처럼 그렇게 막 간절하고 이게 꼭 해야 하는 일 같고 또 그렇게 느껴지지는 않죠. 즉, 이 공동체 의식이 예전에 비해서는 결여가 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그 이유로 상대방과 내 삶을 공유하기보다는 자기 자신만의 영역을 정확하게 선을 긋거나 공동의 이익보다는 자기 개인의 이익을 우선순위에 두게 되는 거예요. 어차피 이 사람과 내가 평생 갈 수 있을 것도 아닌데 내 삶에 방해가 될 수 있는 상황에선 무조건 나부터 챙겨야지, 이렇게 개인주의적 성향을 나이가 들수록 띠게 되는 경향이 있는 거죠. 주변에서 보기엔 더 이상 관계에 얽매이지 않고 쿨하게 즐기고 사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말할지 몰라도, 이런 남성분들과 연애를 하는 이 40대 여성분들은 대다수 이 안정적인 생활을 꿈꾸기에 이런 남자들의 개인주의적 태도가 상당히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 자, 어떤 관계가 연애를 유지하는 이유는 크게 이 두 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어요. 첫 번째로는 상대로부터 느끼는 설렘과 열정, 도파민 호르몬의 영향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장기간 만나오며 형성되는 서로에 대한 의미. 자, 대개 이 연애 초반에는 연령대와 관계없이 그 1번의 영향, 이 설렘과 열정, 자, 이걸 느끼기 위해서 관계가 유지되어 갑니다. 이 설렘과 열정은 내내 행복 물질인 도파민을 분비시키고 즉시 행복감을 느끼게 만듦으로써 꾸준히 내 가치와 노력을 상대방에게 열정적으로 쏟게 만들어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이런 자극으로부터 익숙해지고 상대방이 나에게 여자로서 설레는 일은 사라져 갑니다. 이 시기부터는 소위 말하는 가족 같은 관계가 형성되는데, 이런 설렘이 사라졌을 때도 관계를 잘 유지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이 나에게 특별한 의미 부여를 하게 만들어야 해요. 이 여자는 힘든 내 삶을 항상 위로가 되어주고 나를 생각해주는 고마운 사람, 이런 사람을 어디 가서 쉽게 찾을 수 없을 거야. 비록 설렘은 느껴지지 않더라도 이런 의미를 통해서 관계가 이어집니다. 이것이 대부분 부부들이 몇십 년간 서로를 바라보며 설렘이 없더라도 살아갈 수 있는 마음이라고 볼 수 있겠죠. 문제는 이런 의미가 형성되기 위해서는 잠재적 미래성이 존재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미래성이 없다고 생각하는 일에는 의도하지 않아도, 우리가 의식을 하지 않아도 관심과 흥미가 식어버리고 노력을 하지 않습니다. 즉, 미래가 없는 관계라면 연인 관계에서도 이런 의미가 형성이 안 되는 거예요. 자, 이게 지금 여러분의 연애의 가장 큰 문제점이에요. 이 남자들은 지금 누군가와 공동체, 즉 미래를 형성할 생각이 없고 그에 따라 나에 대해서도 의미를 형성하지 않는다라는 결론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니 연애 초반 몇 년 정도는 1번의 이 설렘과 열정, 자, 이 이유로 만족스러운 연애를 이어갈 수 있지만 내내 도파민 분비가 끝나가는 시점이 다가오면 개인주의적 성향으로 돌아가게 되는 겁니다. 더불어 인간의 인생 특성상 몇 년에 걸친 장기적 관계에서는 한 번씩 개인적으로 힘든 일도 찾아오기 마련이기에 그 시기에 맞물려 상대방의 태도가 급격히 이기적으로 변하는 현상이 생기는 거죠. 지금 일이 바빠서 그런 거야. 올해 연말쯤이면 괜찮아질 거야. 대부분 이렇게 환경 탓을 하면서 시간을 질질 끄는 변명들을 하지만, 사실 이런 환경은 남자의 개인주의를 촉진시키는 이 촉진제 역할이 될 수는 있지만 주요 원인은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럼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여러분 나름대로는 할 수 있는 노력을 다 해보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상담 시에 대표적으로 들은 말들을 정리하자면,
몇 달 동안 제대로 된 데이트 한번 안 하더라도 그냥 받아들이고 참았습니다. 그 사람이 저한테 쓰는 시간과 에너지는 전혀 없어도 그냥 그만큼 힘들 거라고 생각하고 제가 상대방한테 베풀었어요. 어차피 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금전적으로 힘들 때 돈을 빌려주거나 지원도 해줬습니다. 그 사람이 다른 부분에서라도 신경을 쓰지 않도록 헌신할 수 있는 부분들은 다 헌신했어요. 자, 여러분이 하신 이 노력들이 의미가 없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비유를 하자면 이런 활동은요, 일종의 이 장작을 쌓는 행위예요. 제일 중요한 불씨를 상대방에게 던져 넣은 것이 아니라는 거죠. 불씨를 붙이는 행동에 대해서 설명하기 위해서 이 상황과 가장 유사한 상황을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지금 여러분이 처한 관계랑 가장 유사한 관계를 말씀드리면요, 자신의 삶을 살아가는 자식과 뒷바라지하는 부모의 관계예요. 부모는 자식에게 헌신하면서도 혹시나 사회생활에 미숙하고 예민한 자식의 신경을 건드릴까 노심초사 말 한마디도 조심합니다. 반대로 자식은 부모의 무한한 헌신을 받고 있으면서도 감사함을 느끼기보다는 지금 당장 자기에게 주어진 부담스러운 현실을 걸어나가는 것에 급급하죠. 실제로 자식들이 부모의 그 헌신의 의미를 깨닫는 것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리게 됩니다. 점점 늙어가시는 부모님 모습에서 연민감을 느끼기도 하고, 돈을 벌어보면서 정말 힘들고 귀한 돈을 부모님이 나에게 투자해서 키워줬구나, 자, 이런 것들을 깨달아 갑니다. 그제야 효도를 해보려고 노력하지만 이미 부모님의 남은 시간이 길지 않고, 그 시기가 와서도 아직까지 자식의 자리를 잡기까지는 한참 시간이 많이 남아있기도 해요. 부모는 떠나고 자식은 후회합니다. 자, 이 스토리에서 우리는 장작과 불씨를 가장 도드라지게 볼 수 있었어요. 부모가 자식에게 수십 년간 헌신한 것은요, 장작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자식이 부모에게 느끼는 연민감, 이게 바로 불씨예요. 이 두 가지가 합쳐져서야 비로소 자식이 부모의 의미를 깨닫고 후회하게 됩니다. 자, 이 얘기를 오해해서 혹시 내가 떠나야 상대방이 후회하나? 자, 이런 생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요, 우리가 상대방에게 연민감, 죄책감을 들게 만들면 된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연민감이 들도록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상대방에게 미안함을 심어주면 됩니다. 자, 미안함이 계속되면 고마움이 되고, 고마움이 계속되면 사랑의 가치를 깨닫게 됩니다. 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만약 여러분도 일을 하는 상황에서 상대방의 부탁으로 서류를 전달하러 상대방에게 방문한 상황이라고 가정합시다. 여러분은 가능한 상대방에게 부담을 주지 않으려고 내가 당연히 여자친구로서 해줄 수 있는 일인 것처럼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상대방에게 서류를 전달해 줍니다. 그리고 그 서류를 받아든 상대방은 당연한 일처럼 돌아섭니다. 그냥 가볍게 고마워 이러고 돌아서는 거죠. 여러분은 온 길을 다시 허탈하게 돌아갑니다. 자, 이 과정에서 여러분은 내가 이렇게 노력한 걸 상대방도 알아줄 거야 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상대방은 전혀 나에게 미안한 감정을 느끼지 않아요. 고마운 감정은 느낄 수 있지만 미안한 감정은 아니라는 겁니다. 즉, 내 가치와 의미에 대해서 실감할 불씨가 되지 않아요. 근데 대부분 분들을 보면 상대방이 나한테 고마움을 느끼는 행동은 많이 해요. 근데 미안함을 느낄 수 있는 행동은 하지 않아요. 반대로 내가 서류를 전달해 주는데 땀을 뻘뻘 흘리고 무릎이 까져 있습니다. 자, 이걸 본 상대방이 대체 무릎이 왜 그래? 라고 우리에게 질문했을 때, 나도 지금 일 때문에 바쁜데 당신 요새 일 신경 쓰이는 거 알아서 빨리 전달해 주려다가 뛰어오다가 살짝 부딪혔어. 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 순간에 상대방은 미안함에 왜 그렇게 조심성이 없냐고 우리한테 잔소리할 수 있겠죠. 그런데 마음속으로 느껴지는 미안함에 상대방은 우리에 대한 의미를 되새겨보는 계기가 됩니다. 많은 분들이 단순히 내가 헌신하면 상대방도 내가 이렇게나 헌신한다는 사실과 그 의미를 알아줄 거라고 생각해요. 물론 상대방도 머리로는 충분히 내가 해주는 헌신이 참 값진 것이다, 이런 정보를 가지고 있기는 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상대방이 머리로 이해하고 있다는 게 아니라 내 의미를 이 가슴으로 정말 감정으로 실감을 하게 만드는 것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건 이 감정을 느끼게 되는 그 빈도예요. 내가 상대방에게 헌신하는 그 사실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 헌신을 통해서 상대방이 어떤 감정을 느끼는지가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이런 감정을 느낄 빈도가 높을수록 상대방이 내 의미에 대해서 더욱 강하게 상기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런 차원에서 여러분이 상대방에게 헌신을 하는 그 자체만으로는 부족해요. 저는 상대방이 부담스러워하거나 불편해할까봐 가능한 배려한 거예요. 자, 알겠어요.
그 마음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우리에게 효과적인 방법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헌신을 했다면 그 사람에게 이것이 우리 일상에서 당연하게 일어나는 일이 아니며 이런 행동은 내가 당신에게 주는 사랑의 가치이기 때문에 당신이 미안함을 느껴야 해. 자, 이런 간접적인 메시지가 말과 행동, 그 상황에 포함이 되어 있어야만 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조금 쓴소리를 드려야 할 것 같아요. 나이가 들수록 이성을 만날 기회는 줄어들고 내가 이 사람과 이별하면 다른 사람을 또 만날 수 있을까라는 두려움에 휩싸이는 것도 이해합니다. 그리고 당장 상대방이 나에게 기분이 상하면 이별을 하게 될까봐 노심초사 지금의 위태롭고 외로운 관계를 유지하려고 합니다. 같은 방식으로는 같은 결과밖에 나오지 않아요. 여러분이 그동안 부단히 노력을 해서 지금의 결과가 나타났고 지금 그 결과에 여러분이 만족하지 못하신다면 이제는 방법을 바꿔야 할 용기를 내야 할 때예요. 자, 오늘 얘기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저는 주인장이었고요. 오늘도 행복한 하루 하세요.